네, 오늘 촬영을 많이 하네요. 네, 원장님 아까 그 전에 팔꿈치 환자는 원장님께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와 조금 다르던데 어떤 치료입니까? 지은 쌤도 알다시피 팔꿈치 환자가 우리 병원에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오는데 제가 예전에 팔꿈치 영상 올릴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환자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저녁에 잘 때 너무 아팠어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보의 범주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우리 뭐 엘보가 아프면 환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힘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엘보란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심각한 치료를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심각할 수가 있어요. 힘줄에 파열이 있으면 쉽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근육과 힘줄이 너무 오랫동안 안 좋으면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관절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관절이 어긋나 있는 경우는 저녁에 잘 때 몹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되게 아픈 증상,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굉장히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환자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와, 너무 아려요, 저녁에 잘 때 잠도 잘 못 잤어요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관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눕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동작이 팔꿈치 펴보세요, 네. 팔꿈치 구부려 보세요 라고 했죠. 네. 이분은 팔꿈치를 펼 때도 장애가 있으시고 네. 팔꿈치를 구부릴 때도 장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관절을 올바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이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제가 우리 지은 선생님한테, 물치료 선생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데, 이왕 설명하는 거 선생님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냐 하면 우리가 글라이딩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글라이딩,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이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라이딩 요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관절이 움직일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텐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칼텐본이라는 분이 룰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룰에 의해서 교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관절, 예를 들어서 상완골과 척골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완골과 요골과의 관계가 있는데, 각기 글라이딩 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분한테 내가 몇 번 움직여줬더니 환자분이 움직일 때 지금 많이 편한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관절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볼앤 소켓 형태,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맞춰져 있을 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가장 수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요건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뭐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내용을 조금 올려놓을게요. 그 요걸하고 우리가 휴메로 라디알 글라이딩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우리 상완골이랑 요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완골이 이제 끝부위가 볼록하게 되어 있죠. 네. 컨벡스, 그 다음에 요 우리 원위부 쪽에 요골은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절의 모습하고 똑같냐면 무릎 관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해주는 방법이,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잡는 거 봤죠? 네. 이렇게 잡거든요. 어디를 잡냐면 라디알 헤드, 요골 골두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요골 골두를 잡아서 A to P, P to A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골 골두를 잡아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환자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지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엘보 관절을 펼 때 요골 골두, 영어로는 라디알 헤드를 어디로 밀어줘야 되냐면, 펼 때 A to P로 밀어야 돼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어줘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구부릴 때는 반대로 P to A, 뒤쪽에서 앞쪽으로 요골 골두를 밀어주면서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글라이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환자분은 구부릴 때 펼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아주면서 움직이는 치료를 해줬던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분이 왜 어려운 케이스냐 하면,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도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휴메로 올라 조인트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휴메럴 올라 조인트가 좀 골치가 아파요. 이 휴메로 올라 조인트도 엄밀히 얘기하면 똑같아요.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적용이 되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공부 좀 하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활차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트로클레아. 이 트로클레아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지금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선생님은 내가 저번에 그림 한번 보여줬죠. 네. 트로클레아가 완벽하게 A to P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휘어서 회전한다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펼 때 발부스 형태로 네. 힘이 받는다. 네. 그래서 익스텐전 할 때 메디알 엘보 쪽은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 볼록해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구부릴 때는 오히려 바로스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연밀히 잘 보시면 펼 때 보면 이게 튀어나와요. 내 손 보이죠? 네. 튀어나오고 구부릴 때는 다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그죠? 네. 예,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응용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펴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바로스가 펴줄 때는 발부스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뼈 자체를 요 원입 우리 근위부에서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발부스 형태가 되겠죠. 네. 그 형태로 만들어서 네. 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아시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환자분들이 정말 난치성 환자분들 어딜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관절의 글라이딩 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마다 적정한 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면서 습득해야 돼요. 스킬을. 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연습 열심히 하면 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연습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엘보에 대해서 난치성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우리 선생님한테 교육시키면서 같이 녹화했네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와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아까 전에 제가 치료하는 걸 봤으니까 이해가 가능하겠죠. 예,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아, 맞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